나는 늘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왜 나는 늘 시간이 없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징가록의 낭독 독서법을 펼쳐보겠습니다. 미하일 엔데의 소설 모모에는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가는 회색 신사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회색 신사는 일만 하느라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미용사 푸지씨를 찾아간다. 그는 자신을 시간저축은행에서 나온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푸지씨가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거품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충고한다. 그 시간을 절약하면 푸지씨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누릴 시간이 충분해진다는 것이다. 회색 신사는 푸지씨가 가진 모든 시간을 초로 환산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낭비해온 시간들을 빼서 그가 인생을 누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보여준다. 푸지씨가 낭비해온 시간에는 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 애완동물인 앵무새를 돌보는 시간, 심지어 좋아하는 다리아 양과 보내는 시간마저도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그가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남은 시간은 0초였다. 회색 신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을 저축하라고 권유한다. 앞으로 20년간 하루에 2시간씩 저축하면 푸지씨가 62살이 되는 해에 1억 512만 초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재산이 모이는 데다 거기에는 복리이자까지 붙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푸지씨는 시간을 아끼기 시작한다. 그는 손님과 나누는 잡담을 줄이고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고 필요 없는 앵무새는 버린다. 물론 다리아 양에게는 바쁜 일이 있어 찾아가지 못한다고 편지를 보낸다. 그는 그 무엇보다 15분간의 저녁 명상, 노래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인 회색신사는 사실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가는 시간도둑이었다. 회색신사들은 담배를 피워야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담배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온 시간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효율성을 강조하며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고서 빼앗아간 시간들을 회색신사는 담배처럼 피워댔다. 영문도 모른 채 시간을 빼앗기기 시작한 푸지씨는 모든 일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여나갔지만 도저히 기쁨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 삶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려고 했던 그는 오히려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안정을 잃어갔다. 시간을 알뜰하게 쪼개 썼지만 오히려 시간이 더 남지 않았고 시간은 수수께끼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다. 그는 편집증에 걸린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려고 했지만 시간은 더욱 빠르게 그를 지나쳐 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많아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돈과 같다. 그러니 전략하라. 와 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이 도시 곳곳에 걸리기 시작했다. 대도시 모습도 변해가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린 새로운 집들이 지어진다. 그 안에 살 사람들에 맞춰 집을 짓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지으면 돈이 훨씬 적게 드는 데다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성냥갑 같은 고층 임대 아파트들이 끝없이 우뚝우뚝 솟아났으며 단조로운 거리들은 늘고 늘어 도시는 삭막한 황무지가 되어간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점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아이들이 몫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미하일 엔데 모모. 사람들이 시간 도둑인 회색 신사들을 만나고 나서 시간을 아끼기 시작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도시의 모습마저 변해간다. 시간 도둑과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 속 변해가는 사회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고층 빌딩들, 개성이 반영되지 않은 효율적인 아파트들, 수많은 환자를 상대하느라 정작 환자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의사들, 사랑하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부모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현실까지. 그 중에서도 시간을 아끼려고 혼자서 김밥을 먹으며 끼니를 때웠던 나의 대학 생활이 가장 닮아 보였다. 당시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푸지 씨처럼 시간을 아끼려고 애를 쓸수록 시간은 점점 부족했다.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줄어들었고 얼굴에서 웃음기는 점점 사라졌다. 돌아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학생 때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나에게 모모의 저자 미하일 엔데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 삶은 시간으로 채워진다. 그렇지만 시간은 회색 신사들이 초로서 분류하는 방식의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간은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의 것이다.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즐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온전히 자신의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삶이 된다.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면서 나의 모든 기쁨을 참았던 대학생 시절, 그 삶에는 진짜 나가 없었을 수도 있다. 매 순간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가슴으로 삶을 살지 못했다. 물론 지금은 어렸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어떤 선택이 나의 삶을 채우는지 고민할 수 있고 이런 진짜 나가 있다는 사실이 좋다. 모모 이야기 끝부분에서 모모는 시간 도둑들이 훔쳐간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호라 박사를 만나러 간다. 그곳에서 모모는 시간의 꽃을 발견한다. 매 순간 아름답게 피었다지는 꽃과 같은 시간을 보고 모모는 모든 사람의 시간은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진실을 알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모모는 느리게 가는 것이 빠른 길을 만난다. 그 길에서 빠르게 걸으면 걸을수록 오히려 늦어지고 천천히 걸을수록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모모를 잡으려는 회색 신사들은 빠르게 뒤를 쫓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그들은 결코 천천히 나아가는 모모를 잡을 수 없다.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에 참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다. 그런데 책을 빨리 읽어 내려간다고 과연 더 많은 것을 얻었을까 자문해 보았다. 책을 빨리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어야 할 책들은 많이 보였고 마음은 조급했다. 어떤 책은 빨리 읽고 나서 책을 덮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종종 떠오를 때가 있지만 대개 빠르게 책을 읽는 동안에는 책 내용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다. 그런 반면 낭독은 천천히 읽을수록 머릿속은 다양한 생각이 넘쳐 흐른다. 남의 글을 읽어내리기 바빴던 속독과는 다르게 낭독은 남의 글을 읽는 동안에 자꾸 자신의 머릿속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난다.
타인의 글과 나의 생각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사람이 운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다. 시인은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에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한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그 경험이 모두 오는 것이다. 나는 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책 한 권은 단순히 몇백 페이지 글이 아니라 실은 그 책을 쓴 작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글 안에 작가의 일생과 경험이 녹아있다. 이것을 읽는 독자의 머릿속에는 혹은 가슴속에서는 다양한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독자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작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뒤섞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에는 없던 생각이 창조되기도 하고 전에 알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마주하게 되기도 한다.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독서에 있다고 말했다. 매일 저녁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영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책을 읽었다고 고백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낭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책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책을 통해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변신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소설가 카프카는 독서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책 한 권을 읽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왜 우리는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독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삶을 더 충분히 누리기 위해 시간을 아끼다가 삶을 잃어버렸던 몸의 푸지씨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어쩌면 더 많은 책을 읽어내는 것보다도 더 빨리 책을 읽어내리는 것보다도 한 글자씩 천천히 읽는 낭독이 당신에게 더 창조적인 삶을 선물할 수도 있다. 모모의 이야기처럼 어떤 순간은 늦게 가는 것이 빠를 때가 있다. 당장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동동거리면서 달려가는 것보다 더 큰 격차를 낳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낭독은 그런 생각을 찾는 독서법이다. 낭독을 하면서 당신의 경험들이 저자의 경험과 마주하는 순간을 목격해보자.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시간의 꽃을 눈으로 본 모모처럼 당신도 매 순간 꽃처럼 피어나는 당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징가로그의 낭독 독서법 중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마치 퍼즐을 맞추듯 여유 없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삶은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며 느리게 가는 것이 빠를 때가 있다는 시간의 속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며 느리게 가는 법을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